저희는 항상 바닥에서 얼마까지 올랐다고 생각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트레이더들은 이제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이 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어차피 시장은 또 순환돼요. 그럼 요즘 보게 되면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거든요. 지금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느냐. 최근에 한 10년 동안 주식 매매하신 분들은 코로나19 때 빼고 이렇게 신나게 올라간 적도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란 말이에요. 무서워하기는 해요. 이 가격에 사도 되나? 근데 냉정하게 본업을 보고 밸류가 반영이 된다라고 치면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주보다는 결국엔 주도주로 쏠리지 않을까? 아무리 싸도 사람들이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만 쳐다보는 산업이 과연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특히나 해외에서 굉장히 좋게 우리나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도주가 올라갈까? 저평가주가 올라갈까 하면은 주도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주도주를 왜 해야 되냐면 오늘 실적에서 우리는 어디에 좀 주목해야 하는가 대표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여기에 주목하시죠. 정말요? 스캐닉스 워낙 좋아하시니까. 뭐 좋은 장이지만 우리가 또 언제 전쟁이 또 발생할 수 전쟁 이미 발생하고 있죠. 발생할지 알 수 없고 추가적인 또 어떤 변수들이 우리를 뒤흔들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방심하지 않고 한번 시장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조금 아쉬웠던 시장이죠.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쟁 이슈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를 했을 텐데 네. 뭐 시작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미 야간 선물이 2% 이상 급등을 했고 또 이제 미국의 반도체 이슈가 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 좀 반도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고 좋았는데 뭐 하필이면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노이즈가 생기고 하다 보니 좀 차익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또 위클리 옵션에 대한 영향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차익이 나왔는데 근데 여전히 강세 산업을 보였었던 것들은 유지를 했죠.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해 주신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압기라든지 일부 공급망 쇼티지와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이 좀 좋았고요. 근데 모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뭐 삼성전기 같은 기판 쪽이나 또 이제 공급망 위에 있는 시장도 일부는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좀 반도체 쪽으로 일부 쏠리는 흐름들에다가 증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각보다 강하게 영향을 줘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했었던 그런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전자가 네. 개인기를 막 부리면서 시장을 득점을 딱 했습니다. 나머지가 안 따라오네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어시스트한 쪽들이 있죠. 예, 원자력도 어시스트했고 전력 설비가 트래핑 푹 그러니까 삼성전자 골 뭐 이런 거 뭐 하나요 지금? 예, 북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띵. 이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맛이 알죠, 가가지고요. 알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실적하고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실적 대비는 또 싸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주가가 많이 오른 걸 포인트를 맞출까 실적 대비 싸니까 아직도 자 2단계로 넘어가지 그래서 확 달 올라갈까 요게 고민인데 그리고 딱 보다 보면은 목소리 좀 낮춰야죠. 예. 근데 보다 보면은 하이텐션 좋은데요, 저는. 아예 목이 갑니다. 좀 7천 있다가 가시죠, 다음 주에. 그러려면 하이텐션 가야 됩니다. 7층이요? 7천. 네, 7층. 아니, 이게 그럴 거면 대표님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그냥 소프라노 만들어 드려야죠. 다음 주에. 목소리 톤으로 주가가 갈 거예요. 잠깐만요. 다음 주에요. 올해가 아니라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예. 그 정도면 인정. 인정. 예, 그럼 뭐 손흥민 양발 쓰면서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슛 골인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중국이 물가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 압력들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는 쪽들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아시아 국가들은 이거에서 좀 벗어나기가 좀 힘들 텐데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라는 쪽도 생각도 들어요. 그럼 그게 충격으로 나올지 아니면 잘 컨트롤할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이거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압력들이 쭉 들어왔을 때 이게 변수로 한번 출렁임이 나오나 이런 것도 고민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래저래 고민은 많습니다만 고민 많을 때는 뭐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어허. 이제 가만히 있어 볼게요. 네, 그래서 근데 혹시나 뭐 출렁임 생각해서는 요만큼 현금은 있다가 일단 지금은 그래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장표를 보고 이제 시장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시장은 저는 뭐 특별히 시장에 이슈가 있겠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대표님 어떠셨는지 한번 장표 보여주시죠. 네, 장표를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좀 심심합니다. 없었어요. 저 아무리 네. 봐도 없던데. 오늘 장중에 왜 빠져? 이유가 없어요. 일본이 같이 빠지긴 했는데 중국도 빠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일본이 왜 빠져?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한국이 빠져서 아, 순환 참조. 서로 누가 눈치 보다가 너 먼저 빠지면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근데 거기다 또 미국도 시간으로 쭉 빠졌죠. 네. 테슬라 그 정도 실적이면 괜찮아 하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쭉 그게 점핑하니까 기분이 조금 좀 그렇죠. 그런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신고가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그냥 일단 기관도 마찬가지면 관심이 일단 없다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래도 요즘 나오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실적 보게 되면 참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많이 올랐긴 하지만 이 정도 실적 가지고 저기서 머물러야 될 회사일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고 근데 특이한 게 유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가상화폐도 올라요. 뭘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그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다 오른 것만 봐서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나는 약간 완화가 되는 게 나와야 되지 조금 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본부장님은 그래서 갖고 오신 게 시장 전쟁에 대한 아까 공포가 되게 중요했다라고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전쟁이라는 게 어쨌든 정점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전쟁을 이슈로 삼아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갖고 오신 게 그거랑 무관하게 대응하라고 갖고 오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후자입니다. 전이가 무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대한 뉴스가 사실 하루하루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어젯밤에는 하루하루가 아니고 1시간씩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분명 못할 거다. 네, 너무 자신하지 말자. 네. 왜 우리가 그걸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치. 거죠? 그러면 변동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우직하게 우리가 시장을 왜 참여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을 참여하는 이유는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산업적인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고 확실히 공급자 우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라든지 일부 이렇게 변수 요인이 있더라도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밸류적인 매력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죠. 전쟁이 계속 너무 오래되면 분명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물가 가스라이팅이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가스라이팅으로. 네,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도 다 그 얘기만 할 거고요. 마치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마치 올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실적 발표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적 내용 보면은 주력 산업에 있는 종목군들은 실적이 다 좋아요. 그리고 전망치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대외 변수를 명확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개인이 제일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기다리는 거. 시간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 오히려 떨어지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왜? 최근에 실제로 미사일 주고받고 하고 있을 때도 떨어졌을 땐 기회였거든요. 그때도 왜 버텼습니까? 우리가 산업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야. 그리고 향후 나오는 내년치 전망치 뭐 삼성이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600조, 700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밸류를 생각을 해보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거에 맞는 만약에 주가를 형성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1, 2%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대응해야 될 시장이냐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네. 어차피 대응도 잘 못할 거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전쟁이 있더라도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시장에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인지를 보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부분을 스포트라이트 쪽으로 미는 걸 고민을 해야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엑시트를 하는 거를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시간을 태우자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대표님도 살짝 오히려 거리감을 두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도 하신 말씀 보면 비슷한 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들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아닌데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데요. 라는 분도 계실 수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시간을 태울 만한 이제 주도주나 업종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미 계좌가 안 좋을 겁니다.
계좌가 좋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지수가 6,500까지 올라왔지만 밑에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도 결국엔 0.9%가 올랐지만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월등히 낮죠. 네. 작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주도주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일부 산업군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변압기, 뭐 조선 엔진, 그리고 방산 쪽도 그렇고요, 뭐 MLCC 쪽도 그렇고 기판 쪽, 그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실적이 좋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나왔느냐? 아니에요. 지수 오른 거라 보면은 오히려 지수보다 아웃퍼폼한 산업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시장은 특정 몇 개의 산업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몇 배씩 올라가면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그렇게 벗어나 있는 분들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쟁과는 상관이 없다. 애초에 계좌가 안 좋은 안 났어도 안 좋았다 이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처 주시는 느낌이. 아니 그게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다. 네, 그게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해야 내가 그걸 갈아 끼우던지 아니면은 시장을 관망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네. 그거는 전쟁과는 좀 무관하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도 동의하세요. 주도주에 있는 분들은 기다리고 시간 태워도 되는 시점이고 아닌 분들은 애초에 전쟁이나 상황과 별개로 지금이라도 빨리 주도주로 갈아 껴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막 올라간 삼성전기 지금 사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조정식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방송용으로 드릴까요? 안 방송용으로 되죠. 실전은 유료로 들으시고. 예, 그럼 오야, 예. 방송용으로는 조정시 매수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네. 실전으로는 그거 지금 사봐야 또 물려요.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고점에 사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혹시나 그러면 이것까지 아우를 수 있는 ETF를 보든가 뭔가 이렇게 좀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갈 수 있을 만한 또 어차피 시장은 또 순환돼요. 그럼 요즘 보게 되면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거든요. 지금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전에도 그 주도주가 막 나올 때 그걸 못 따라갔다 그러면 이번에 또 새로 나온다고 해도 못 따라갑니다. 그냥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저희는 항상 바닥에서 얼마까지 올랐다고 생각해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트레이더들은 이제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두 개를 제일 차이를. 그러니까 삼성전기 내가 항상 볼 때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80만 원 왔어. 8배 오른 거 못 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40만 원대 이상 돌파하면서부터 뭐가 변화가 나온 거죠. 주봉이나 월봉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게 되면 그거라도 쫓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주도주를 쫓아간다 되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격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종 주도주 뭐였는지 장표 보여주시죠. 그거 아닌데. 예.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있는데 예. 일단 뭐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네. 이슈들은.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주된 흐름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발전 쪽입니다. 발전 이제 에너지원 이쪽들이 전선 전력 설비 와 어제 일부에서 아주 전문적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또 하여튼 예. 번호바 얘기했었나요? 아닙니다. 아, 예. 아니요. 이 번호바 예. ABB 예. 저 스위스 회사죠. 이따가 얘기하려고요. 네. 이 실적 나온 거 보고 놀랐습니다. 솔직히 와 어떻게 작년 한 해치 실적을 한 분기에 다 내버립니까? 그러면 이게 놀라운 거죠. 솔직히 그 부분 회사가 10몇 프로 올라가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저기 발을 걸칠 수 있어? 응 있어. 그러니까 같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조선은 뭐 어제부터 계속 또 이어지는 얘기 그래서 강한 것 같고 정유 정유는 좀 정체되다 보니까 그래도 유가가 안 빠지네.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움직이는 얘기. 근데 정유는 매매하기 좀 어렵습니다. 패스할게요. 원자력은 뭐 이제 그렇게 기다렸더니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120 들어왔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또 팔까요? 12만 원. 예, 12만 120만 10배네. 백면 분할했나요? 백면 병합했구나. 예. 12만 원. 그러니까 근데 10만 원대는 그렇게 안 팔고 잘 기다렸다. 12만 원 왔으니까 이제 팔까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좀 이따가 우리 하보노님과 뭐 또 다른 얘기를 해보시고요. 네. 건설주도 쉽게 안 빌리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좀 못 간 건설주가 같습니다. 삼성물산이죠. 이런 거 가기 시작하고 화장품 쪽도 5월 달도 좋을 거, 그러니까 지금 4월 달까지 데이터 괜찮고 이제 성수기 들어오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강한데 의외로 어제 강했다고 또 오늘 바로 또 배반하는 2차 전지, 배반의 장미, 네 그런 것 같고
광통신 약했고 좀 옮겨가요. 벌써 테마들이. 그리고 MLCC 삼성전기 축 처지니까 바로 약하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했는데 세론이죠. 약간 실적 잘 나왔습니다. 분기 1,400억이 웬일입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그런데 1조 투자한대요. OLED에. 그러니까 잠깐만 투자하게 되면 또 감가상각하고 막 이렇게 돼가는 이런 과정 아니야. 그래서 약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실적 기조만 잘 자리 잡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또 오늘 다 저희가 하이닉스 실적만 보고 있는데 솔직히 오후에는 현대차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래요. 이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좀 그 정도 실적 그러다 보니까 로봇 쪽들이 생각보다 그냥 좀 주춤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그냥 로봇 끝났어가 될지 조금 이따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 이제 전력 얘기했는데 우리 하창한 본부장님이 G 번호바 얘기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얘기를 이미 좀 서두에 꺼내 주셔가지고 네. 그게 핵심이죠. 1분기에 이제 작년치 실적을 다 했다. 수주가 네, 수주가 나왔다라는 건데, 뭐 이제 사실 전일 미국장의 흐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뭐 시게이트, 샌디스크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번호바 그리고 최근에 블룸 에너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목표 주가 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왜 올라가느냐라고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따른 수요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올라가고 있냐면 공급망 이슈가 생겨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효율성을 따집니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뭐가 움직이냐?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면 돼요. 그래서 광통신 움직이고 통신 장비 움직이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바로바로 주입을 못하니까 연료 전지를 활용해서 가장 빠르게 넣을 수 있는 게 블룸 에너지잖아요.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VDC 쪽도 계속 좋은 게 그러면 전력을 손실 없이 많이 보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한 분기만에 작년 걸 넘겼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데이터 센터발 병목 현상은 어마무시하게 확장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공급망 우위, 뭐 저를 처음 보셔서 그렇지만 저는 여기 나올 때마다 전력기기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네. 제가 이제 하보노라는 별명이 생긴 게 이제 전력기기를 워낙 오랫동안 주구장창 밀었기 때문에 생긴 게 있어요. 변압번호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쪽 관련된 게 지금 여전히 공급망이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은 밸류가 좀 비싸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밸류 부담이 점점 낮아지면서 계단식 주가 상승을 계속 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근데 애초에 AI라는 게 없어도 10년의 사이클인데 지금 사이클 시작한 지 4년째거든요. 아직도 그 미국의 노후 변압기 교체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가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그거에 대한 전력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있었죠. 그들도 이제 전선 인프라 깔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시장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 그리고 아까 원전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원전은 우리나라랑 그 해외 나라들과의 이런 협업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원전의 트리거는 우주항공에서 이제 원전을 진행하는 미국의 어제 그 정책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우라늄 쪽부터 시작해서 다 슈팅이 나온 건데 왜 자꾸 우주 쪽에서 뭔가 하려고 할까?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태양광도 간 게 그 이유죠. 두 개 같이 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 이 시장은 병목 현상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막혀있다. 꽉 막혀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민수 대표님도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1분기에 연간 수주가 나온다라는 거는 오늘 변압기는 당연히 슈팅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머지 초과압을 제외한 나머지 뭐 산일이나 일진전기 이런 종목도 같이 움직였는데 그러면은 이제 저가 조금 고전압 아닌 쪽들도 이슈가 되는 거고 이제 전선 인프라까지 확장이 되는 걸로 보면은 앞으로 뻗어 나갈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보면
사실 이제 변압기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변압기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결국 에너지 공급이에요. 그러면은 원전 쪽도 움직일 거고 태양광도 움직일 거고 할 건데 거기에 우주랑 연결돼 있고 우주는 스페이스X 때문에 계속 노이즈가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이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실적은 높아질 수 있는 트리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산업 한 꼭지는 좀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1, 2, 3부가 쭉 연결이 되는 것 네. 같은데 동일하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전력은 무조건 지금 AI라는 키워드가 살아있는 한 무조건 우리가 함께 가지고 가야 할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가져오신 것도 AI 다음 테마는 전력 반도체인가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느 방향성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해 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엔비디아가 뭐 한다 그러면 그게 주 테마가 되죠. 여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반도체를 지금부터 또 챙기자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처음에 AI 하드웨어 쪽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메모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하부모님 얘기하셨듯이 지금 광통신 그러니까 병목 현상 이걸로 뚫자라고 하는데 이제 전력도 이거 로스 나면 안 돼요. 그냥 쭉쭉쭉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좀 여러 가지 컨트롤하자라는 쪽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와 이번에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800 킬로볼트 아닌가 이거 볼트인가요 그냥? 볼트 어쨌든 네. 8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한 450, 425 이거 쓰다가 이게 DC니까 이게 교류죠. 직류입니다. 이게 직류 AC가 교류입니다. 교류고 예. 전기공학 개론에 나오는 예. 제가 교류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예. 아무도 공감할 수 없어요. 이 안에 압력, 아닌가? 압력. 한부모님은 공감하세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떨어집니다. 오메 법칙. 네, I 제곱 R인가 그렇습니다. V는 I 제곱 R인가. 넘어가시죠. 네, 빠르게 괜히 가져왔어요. 넘어갑니다. 괜히 가졌어요. 문과는 힘들어요. 네. 시장 그래서 얘기가 제일 좋죠. 네. 저는 그냥 외웠습니다.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떠오를 수 있는 회사를 나비타스라고 보네요. 이게 직접적으로 전력 협력을 진행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10몇 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우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해달라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바이코라고 있죠. 이 회사도 이건 좀 비쌉니다. 회사가 근데 이게 대표 수혜주로 부각된다라고 하는데 원래 전력 반도체 쪽에서 가장 강자는 울프스피드였습니다. 이 회사나 아니면 또 온세미컨덕터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크리였는데 이름이 저게. 예 맞습니다. 이거 와 예. 근데 이게 더 멋있잖아요. 아유 예 이렇게 늑대의 스피드로 예 이렇게 나가는 거 나오고 이렇게 몇몇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그림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건 다 얘기 드린 거고 이렇게 바뀐답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로드맵을 지금까지 가져갔던 거를 480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밑에와 2025년과 2027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뭐가 나오냐면 발전기 안에 있는 것과 메인 스위치보드가 막 전환시키는 거죠. 그것도 배전반 요게 중간중간에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냥 이런 거 됐고 그냥 바로 고체 상태의 변압기가 초고압이죠. 이쪽으로 넘겨서 바로 배전 받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렉을 다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려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간단해지고 이게 무슨 차이가 나냐면 그러면은 과거처럼 전압 표준이 고전압 단일화로 됩니다. 800V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AC, DC, AC 이거 락밴드인데. 쭈의 락밴드 AC. 야, 좀 치시네요. 헤비메탈 하셨네요. 앵거스. 예. ACDC 예.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단계가 되다 보니까 이러면 바로 손실이 발생하죠. 단계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 4번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벌써 10% 이상 손실 나는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만 딱 최소화시켜서 고전압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율은 더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거 뭐 변압기, UPS 이거 저거죠. 약간 저장 장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차라리 대형 컨버터와 고압 직류 차단기 이런 쪽으로 간다. 차단기에 또 강자가 우리의 전력 설비 쪽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쪽들도 같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국내 전력 설비들이 움직였을 때 네. 잠깐만 엔비디아가 저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쪽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들에 대해서 전력 설비에 대한 모습들도 같이 이어갔고 거기다가 그 회사 있죠. 그러면 지금 직류 기반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HVDC 쪽이 초고압
직류 쪽들 케이블 쪽 요즘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는 회사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 끼쳤는데 원래는 LS죠. LS인데 워낙 무겁다 보니까 지금 그쪽으로 먼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AI 관련된 그 전력 반도체 테마가 있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 재미나이가 재밌게 이렇게 쫙 얘기는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은데 뭘 사야 돼?라고 하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일단은 볼 때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DB하이텍이라는 회사가 있긴 있는데 요즘 보면은 주가가 DB하이텍, KC 이런 회사들 그냥 막 발딱발딱 뛰어 움직여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DB하이텍은 투자를 안 합니다. 그냥 DB를 위해서 사는 회사입니다. DB는 지주사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8인치, 12인치 쪽하고 해서 가격은 쭉 올라가는데 Q가 안 늘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테마에 움직인다 그러면 밸류 막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밸류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것들 있죠. 웨이퍼 쪽에 들어가는 것도 이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SIC 링 얘기는 많이 한번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밖에 요거 있죠. 열처리 장비 쪽에서 HPSP 이거는 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열처리 장비가 있어야 전력 반도체가 또 안정화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눈에 띄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 뭐지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으로 팹리스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는데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런 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장비 쪽으로 좀 더 나가서 확장되는 과정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또 여기 안 나와 있지만은 뭐 코세스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 장비 쪽의 회사들 이런 것도 몇몇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있네요. 또 파크 시스템즈도 같이 뭐 개체 검사 장비할 때도 같이 필요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도 있어서 이런 거 정도는 한번 보시고 시장이 그쪽도 움직이는구나 이것도 한번 보시면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이제 AI라는 걸 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파생하고 또 이제 우리 증시가 움직이잖아요. 여러 가지 네네. 종목들이. 그럼 그 중에 앞으로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전력이다. 동의하세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통 분모잖아요.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산업을 우리가 해서 투자를 할 때 사실 종목이 많으면 되게 힘든데 변압기는 진짜 딱 꼽힙니다. 초과 변압기 딱 3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변압 정도까지 했을 때 산일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전기는 아직 증설이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Q에서 못 따라가거든요. 그럼 순서대로 그냥 초고압 변압기, 산일전기, 일진전기 요 순으로 가요. 변압기는 그거 끝이고 그 다음에 전선도 아까 말씀해 주신 HVDC 쪽으로 하면 대한전선이랑 LS 쪽 그리고 LS 하위에 있는 뭐 가온전선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종목이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뭐 ETF도 간결하고요. 그래서 뭐 변압기 쪽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면 다시 돌고 돌아 병목 현상이 가장 먼저 생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용 이제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뭐 온세미컨덕터나 이런 것들 차트를 보시면 다 신고가 매일 갱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루멘텀 홀딩스 같은 광통신 관련된 종목군들도 우리나라가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보시면 신고가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과 연결고리가 있는 쪽은 계속 움직인다. 근데 그게 계속 순환매가 돌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같이 올라가긴 할 건데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먼저 갔다가 저기가 먼저 갔다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흐름을 쫓아가려면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엔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은 전력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특정 기업들 실적 들어가기 전에 저는 우리 본부장님 갖고 오신 이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지수가 6,500이고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2,300포인트니까 한 60~70% 올랐단 말이에요. 아직 주식 안 하신 분들에게 갖고 오신 것처럼 주도주를 사세요라고 얘기하실 건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안 올랐지만 곧 오를 것 같은 저평가주를 사라고 하실 건지 어떤 쪽이 맞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것도 이제 저평가도 저평가 나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단순히 싼데 시장에서 아예 관심을 못 받는 거는 저는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요번에도 이렇게 좋아진 거는 뭐 밸류업이라는 증시 부양책으로 일단 트리거가 된 거고, 그다음에 주력 산업의 사이클이 워낙 강하게 받아들여졌고 넘버가 찍히니까 숫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지수가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수가 높고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으로 밸류를 때려보면 이거 뭐야? 이렇게 안 비싼데 이게 나오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론 정부가 정책으로 계속 밀어주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비싸다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의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가격의 부담감은 확실히 있죠. 왜? 최근에 한 10년 동안 주식 매매하신 분들은 코로나19 때 빼고 이렇게 신나게 올라간 적도 없거든요. 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하기는 해요. 이 가격에 사도 되나? 근데 냉정하게 본업을 보고 밸류가 반영이 된다라고 치면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주보다는 결국엔 주도주로 쏠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급이라는 게 들어와야 아무리 싸도 사람들이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만 쳐다보는 산업이 과연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회의적인데 사실 우리나라 1월, 2월, 3월 달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패시브 수급이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사실 일정 부분은 좀 지정적 리스크도 분명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다시 우리나라 주도주에 대한 이런 실적 기대감이 있어서 특히나 해외에서 굉장히 좋게 우리나라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도주가 올라갈까? 저평가주가 올라갈까 하면은 주도주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도주를 왜 해야 되냐면 주도주는 일단은 명확합니다. 내가 끝났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지면 주도주부터 떨어지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올라갔을 때도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평가주라고 불리는 종목군들의 다른 얘기는 소외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은 지수가 올라도 여전히 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손쉬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산업에서 노출이 돼서 움직이는 운영을 하는 그런 정신적인 심리와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언젠간 올 거야 라는 그 한 방을 위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당장 하루하루도 멀리 안 보거든요. 네. 하루하루도 급하게 매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언제 올지 모르는 한 방을 갖고 주도주 안 하고 소외주 저평가주를 한다고요? 저는 그거는 물론 그렇게 잘 맞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쪽은 너무 매력적인 산업이고 스포트라이트가 될 건데 저평가야 이런 걸 찾으실 수 있다면 그게 최적의 방법이죠. 근데 과연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 자금이 골로 갈 거를 명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신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네. 대표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시죠? 보통 매매를 할 때 보게 되면 그냥 뭐 주도주 이런 거 다 어려우니까 딱 A란 B란 종목 두 종목이 있다고 볼게요. A란 종목이 추세 이렇게 잘 올라가요. 근데 B는 횡보하거나 좀 빠져 있어요. 저희가 뭐 사입니까? A하고 B 중에서 에이 너무 올랐어. 내용도 안 보고 오른 거 안 삽니다. B가 더 마음에 듭니다. B 삽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횡보해요. 그러다 만약에 시장에 충격이 나온다? 뭐가 더 많이 빠질까요? B가 더 많이 빠집니다. 의외로 A는 잘 버티는 종목입니다. 딱 그러면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있을 때 네. 내가 기회가 온다 그럼 뭘 사야 되느냐? 강한 종목 사야 돼요. 네. 그게 추세금 눌림목이고 맞고 거기서 그다음에 돌아간다.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게 주도주예요. 그 지나고 나서 나 강한 종목만 쫓아다니면서 샀는데 보니까 다 주도주래네. 잘 샀더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 40만 원에서 80만 원 갑니다. 한 달 만에 삼성전기 막 이렇게 그런 쪽들로 보게 되면 추세 강한 거 사셔야 됩니다. 약한 거는 바로바로 이게 손절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내가 100주를 샀어요. 잘 안 갑니다. 마이너스 5%예요. 그럼 그냥 50주 정리하고 기다렸다가 그거를 강한 쪽을 조정받을 때 그걸 사고 또 가다가 또 빠져요. 그러면 또 반 정리하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아시죠? 그 속가내는 과정, 속가치기, 돌려치기, 뒤로 이런 것들 해주시면서 해야 계좌가 단단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각 기업들 실적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원래는 하이닉스를 자료 보면서 좀 먼저 할까 하다가 뭐 2부 때도 저희가 맞아, 하이닉스 얘기했었죠. 얘기를 했으니까 현대차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현대차 보면요 역대급 매출에도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환율이라던가 관세라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한 걸까요? 이번 실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현대차가 실적이 사실 좋지 않게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왜 관심이 없느냐? 네. 현대차를 지금 실적으로 보지 않는 거죠. 주가의 흐름을. 저는 로봇 그게- 주식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대차는 밸류가 매우 싼 주식이에요. 배당도 줍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현대차 사실려 하면은 욕했어요. 그거 왜 해? 막 이러면서 욕했단 말이에요. 너무 싸잖아요. 저평가고 너무 좋잖아요. 망할 일도 없어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갔단, 실적 계속 좋아도 안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안 좋다고 해도 크게 노이즈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지금 피지컬 A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데이터 센터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데이터 다 정립하면 뭐 할 건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활용이거든요. 활용할 때 과연 물론 이제 이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분명 로봇 쪽으로 기대감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죠. 앞으로 거기서 많이 확장이 될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봇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보시면 뭐 물론 이제 많이 수정 보완을 해야 돼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꽤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뭐 특정 마트 이게 가전기기 파는 데 가봐도 로봇이 막 전시되어 있는 데들도 있어요. 이 평생 안 보이던 건데?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넘어간다면, 그죠? 엄청나게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나오겠죠. 그게 넘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을 했을 때, 과연 로봇주 하면 다들 실적이 없어요. 근데 현대차는 본업이 탄탄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로봇 쪽에서는 대장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테슬라도 사실은 인도량, 그러니까 테슬라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인도량이 나오면 열의 여덟은 떨어집니다. 테슬라는 그게 악재예요. 거의 저 테슬라를 굉장히 오래 투자했기 때문에 얘는 나오기만 하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사실 테슬라는 그 뒤에 있는 것들로 움직이죠. 옵티머스, 그 다음에 AI 인프라, ESS, 위성 이런 것들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는 뭐 물론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본업으로 무너지면 안 되지만 요거는 이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테슬라 요번에 인도량도 나쁘지 않았고 글로벌적인 자동차들 흐름을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현대차라는 기업을 실적 중심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떠오르는 그런 신사업 부분으로 계속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오늘의 결과값을 놓고 보면 결국엔 후자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면 실적이 안 좋아도 갈 겁니다. 우리나라 좀 특성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석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 게 그럼 이걸 질문을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적이 안 좋아도 걱정할 게 없다. 현대차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의와 어떤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표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이제 앞으로 현대차를 우리가 투자할 때는 신사업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평가하고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얘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AI 패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AI 패권 놓치면 안 된다. 근데 로봇이 피지컬 AI예요. 그 피지컬 AI가 담겨서 뭔가 액션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것까지 패권을 놓친다? 그럼 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육군에서 현대차한테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 육군에 쓰기 위해서 좀 갖고 와서 하면 안 될까 싶었더니 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밀 서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아니 군대한테 그런 걸 왜 해? 그러면서 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민관에서 군대로 넘어가는 과정들, 이거 지금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칠 때, 그리고 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칠 때. 죄송합니다. 베네수엘라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어요. 네, 다들. 많이 컸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들을까봐. 네. 큰일 나네요. 네. 잡혀가실까봐. 예. 네. CSI가 아니죠. CIA한테 잡혀. 예. 네. 아무튼 약기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거기서 보게 되면 다 AI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딴 것보다도 뭐 무슨 산업 이런 것보다도 방위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 다 뒤에서 앉아 있어요. 그걸 다 시스템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쪽은 그 AI 패권을 못 갖고 있는 나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고 있어요. 이쪽은 AI가 자리 잡다 보니까 터미네이터가 갑니다. 빠바바바바 막 이러고 나옵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력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피지컬 AI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게 어디겠냐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테슬라에서도 실적 발표할 때 옵티머스 얘기를 했고 네. 이번에 현대차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은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뭐 영업이율 5.5% 나오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그냥 자동차스럽다라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예. 아, 예, 네. 자동차스러운 실적이었어요. 그냥. 그다음에 뭐 관세 올라간 거 뭐 이거 다 찌면 그냥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얘기했던 게 딱 두 가지였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메타플랜트 어플리케이션을 2분기에 이제 개소를 하고 3분기에 이제 완료를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오기 시작하고 FSD 관련된 쪽에서 우리도 SDV를 엔비디아랑 손잡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에서 전 세계에서 그래도 FSD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나마 속도 나는 게 테슬라랑 엔비디아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거기랑 손잡고 하고 있는 회사가 현대차예요.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밸류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의외로 속도가 잘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적 가지고 저렇게 축 처졌다? 아이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항상 꿈과 희망을 안고 그냥 실적 자체는 자동차스럽지만 나중에 로봇으로 날아오른다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힘없을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리는 이제 기술적 분석 강의에서 드렸죠. 네. 네.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하신답니다, 이번에. 예. 보세요, 여러분. 네. 딱 끝.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비슷한 의견이신 걸로 이제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좀 다르게 가져가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서 테슬라랑 2차 전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제 로봇 회사라고 했으니까 테슬라가 실적 나오고 주가 오르다가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하면서부터 주식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인되는 게 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네 뭐 저쩌고저쩌고 많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떤 건지 한번 갖고 온 자료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냥 테슬라 최근에 좀 올라왔다 싶습니다. 올라왔다 싶으니까. 그래요? 아니, 우리가 보는 건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에서. 저점에서. 예. 고점 대비 말고. 고점에서는 아직 아유 무슨 소리? 나 최근을 봐야지 왜 거기 가서 와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여기서 이제 실적 나온 것 중에서 쭉 보게 되면 저는 다른 거 뭐 예상치 상회 이런 거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잉여현금 흐름이 14억 달러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뭘 투자를 한다, 뭘 어떻게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이제 스페이스X 쪽으로 앞으로 대놓고 그다음에 뒤에서 우리가 다른 걸 한다고 하더라도 현금흐름 개선돼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쪽에서 테슬라가 좀 달리 보였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뭐 나머지 얘기들은 그냥 그런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마 얘기하셨던 게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AI 인프라와 배터리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원래 200억 달러 얘기하다가 이번에 250억으로 높였거든요. 그리고 CFO가 하반기에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이 좀 빠지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주가가 고점대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시간으로 밀린다는 게 꽤 많이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꽤 많이 밀린 거죠. 뭐 7, 8% 밀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냥 계획이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현금 흐름에 따라서 그 주가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있죠. 자산으로 한 447억 달러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중에서 뭐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한 재원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갖고 있는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또 분위기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봤을 때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또 하나 지금 요거죠. 사이버캡과 테슬라 세미가 그러니까 로보택시 관련돼서 시범 생산 단계에 있다. 그러면서 요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연간 225만 대래요. 이게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지금 시범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요거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예, FSD 활성 구독자 수가 51%가 급증했어요. 이제 128만 명입니다. 저도 이 중에 하나 들어가고 싶어 죽겠는데요. 예.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요게 그러면 연결되기 시작해서 225만 대 128만 명. 그러면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물론 이제 그 로보택시가 그것까지 들어간다는 건 아직 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아직 우리 충분히 뽑아낼 거 있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FSD가 활성 구독자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유료 주행 거리도 전분기 대비 2배가 증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댈러스, 휴스턴
이런 쪽에서 오스틴까지 계속 더 주행 서비스가 무감독입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감이 자꾸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로보택시는 그렇게 봐야 될 거기 때문에 하나의 또 축이죠. 네, 이런 것도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나머지 이런 거는 뭐 이제 스페이스 X 쪽에서 AI5 이제 추론칩 얘기하면서 또 삼성전자 얘기 잠깐 했었고,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들 보게 되면 반도체 팹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한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자꾸 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은 들이 조금 뚱한 거죠. 왜 그런데 돈 쓸까? 근데 없어요.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는 쪽에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만들겠다고 하는 쪽인데, 그래도 약간 시장 분위기는 그런 거 말고 좀 더 다른 데 집중했으면 하는데 집중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옵티머스, 이게 2분기부터 연간 100만 대 규모 생산 라인 설치하고 텍사스에서 1000만 대 규모로 2세대 라인을 준비하겠다. 항상 쫙 하고 뭐 크게 해요. 뭐 할 때마다. 근데 일단 100만 대 정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보기 시작하겠네요. 옵티머스도 연간 100만 대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이제 주는 게 옵티머스나 그러니까 로봇이나 FSD나 요거만 두 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줄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하이닉스를 꼭 해야 되나요? 네, 예,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 꼭 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해야죠. 네, 해야죠. 저희 제작진과의 협의 끝에 하이닉스 이야기를 뭐 실적 주요 포인트도 이따 대표님과 짚어보겠지만 일단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이는 건 항상 주가니까 왜 일단 외국인들의 이동도 그렇고 왜 삼전은 사고 왜 하이닉스는 팔았는가? 주가도 왜 삼전은 괜찮고 하이닉스는 좀 그랬나?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한동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를 많이 샀죠. 왜냐면 그랬죠. 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 공개가 됐고 하이닉스는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잘 나올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1, 2주 사이에 거의 2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간 삼성전자 쪽으로 좀 일부 수급 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삼성이 가든 하이닉스가 가든 같이 갈 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핵심이고요. 서로 약간 끌고 가는 속도는 템포는 비슷하게 맞춰져 가니까 무관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먼저 조금 더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하이닉스가 좀 쉬면은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키를 맞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더 잘 나왔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스퍼링 넘버가 거의 47조까지도 있었다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영업이익을 떼더라도 41 그 이제 상여금을 떼더라도 41, 42조 정도면 위스퍼링 넘버를 못 넘겼죠. 근데 삼성전자는 위스퍼링 넘버를 넘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파급력으로 봤을 때는 삼성이 좀 더 괜찮은가? 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물론 덩치가 좀 다르고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붙여준다라고 한다면 뭐 주가도 조금 더 최근에 덜 움직였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뭐 네. 그 정도인데요. 근데 둘 다 가야 돼요. 네, 중요한 건 둘 다 가야 되기 정중이 때문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뭐 큰 의미는 없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네. 당장 오늘의 뭐 주가 차이나 외국인의 움직임을 보고 뭔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답변이셨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실적에서 우리는 어디에 좀 주목해야 하는가 대표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여기에 주목하시죠. 정말요? 스캐닉스 워낙 좋아하시니까 요 그림 꼭 약간 하고 싶다고 곤란한데? 이 그림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하라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랬나 봐요. 뭘 만들어야 되니까. 이 화면을 보여드려야 그러니까, 돼서 하이닉스 꼭 그러니까. 해라. PD님이 다 계획이 있어요. 본인은 있어요. 좋아. 그렇게 이제 클로징해요? 네. 빠밤 이거 하면 됩니다 빨리 이제. 짚어주세요. 네. 근데 오늘 나왔던 실적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그냥 뭐 그 정도가 뭐 40조 이상 넘어가게 됐으면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뭐 못 넘으면 다음 분기 넘어가면 되죠. 그쪽에서 그냥 제가 그래도 참 오래됐어요. 하이닉스 갖고 있은지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이번 실적을 보고 뭐 실망하거나 이거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중에서 나왔던 LTA 이거 얘기들 어차피 윤곽만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자세한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고객사가 그런데요. 사람들이 와서요. 가격 안 물어본대요. 물량부터 물어본대요. 물량부터 물어놓고 그다음 가격은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보다 또 뭘 먼저 얘기하냐면 선지급금. 우리 이거부터 얘기를 할게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격은 이제 지금 이 가격에서 뭐더 빠질 리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랑 돈 잘 벌면 그러니까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100조 얘기합니다.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돈 풀겠죠. 주주들한테. 그래서 너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알겠습니다. 자료 안 보여주시고 진짜 이것만 보여주시고 끝이에요? 이거 끝이에요. 다음 있으시잖아요. 지금 시간도 있어요. 시간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1분 정도 있습니다. 진짜 가슴만 보다 끝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좀 그렇잖아요. 네, 보여주세요. PD님이 의도한 바였기 때문에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실적 중에서 투자자산 평가액이 좀 있네요. 키옥시아 요거까지 있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거 하면 넘어갈 것 같고 현금 흐름이 35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PNT7 그러니까 패키징 테스트 계속 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안 해요. 현금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또 투자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지금 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그거죠. 어떤 뭐 지금 아주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 HBM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어떤 낙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그렇게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연금 100조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연내 실행할 계획인데 이거는 이제 주주총회에 이어서 나갔던 얘기들을 이제 실적 보여주면서 하겠다는 쪽에서 기대감이 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보여주고 있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직접 한 얘기인데 자세한 얘기가 좀 궁금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고객사마다 다 다르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게 부르는 쪽한테 우리가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반복됐던 메모리 산업 변동성이 축소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렸죠. 이게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정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내년에 631조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28년은 624조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러면 2027년 어디부터 28년 사이에는 고점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그 규모에 비하게 되면 와 이거는 계속 수익은 벌고 있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LTA다라고 보시게 되면 주가 반응은 다를 거예요. 고점을 찍었구나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가 고점을 찍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투비 컨티뉴도 예. 덜 움직인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